수학여행의 단골 여행지이자 한 해에만 300만 명이 방문하는 불국사.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실제 방문해보면 그냥 절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국사는 원래 물 위에 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8배나 더 컸습니다. 또 불국사에는 문화재청이 전 세계를 뒤져가며 찾고 있는 도난문화재도 있었죠. 원래 불국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 물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절. 불국사의 최고 포토스팟은 청운교와 백운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계단을 달이라 부르고 이름은 푸른 구름, 하얀 구름이라 지었는지. 이 이야기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설화에서 시작합니다. 백제 유민 출신 솜씨 좋은 석공 아사달은 석굴암과 불국사를 세우는 김대성의 초청을 받아 석가탑 건축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도 아사달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 아사녀는 경주로 발길을 향하죠. 그런데 남편을 만나는 것은 금지되었고 완성된 석가탑이 연못에 비칠 때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아사녀는 보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죠. 그리고 아사달은 석가탑을 완공했는데 뒤늦게 아사녀가 자살한 걸 알고 통곡했습니다. 석가탑의 별명이 그림자 없는 탑, 무영탑이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재 우리도 아사녀처럼 불국사 어느 연못에서도 석가탑의 모습을 찾을 수 없지요. 그런데 1970년 불국사를 수리하던 비오는 어느 날 석가탑이 빗물이 고인 곳에 비춰졌습니다. 바로 청운교와 백운교의 바닥 부분이었죠. 1970년 연못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동서로 40m, 남북으로 30m, 깊이도 2에서 3m에 이르는 구푸면지라고 불리는 큰 연못이 불국사 앞에 있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연못 덕분에 평소엔 물 위에 떠있는 절처럼 보였으며 아침에 안개가 끼면 마치 불국사는 구름 위에 떠있는 천상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뜻하는 청운교와 백운교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또 청운교와 백운교에 이어진 문의 이름은 바로 자주색 안개를 뜻하는 자하문인데요. 구푸면지의 물은 모두 토암산에서 나온 샘물을 이용하는데 토암산 위에는 석굴암이 있습니다. 현재도 석굴암에서 나온 감로수는 성스러운 물로 여겨지는데 이는 다른 샘물과 만나 구푸면지에 흘러들고 이 영험한 물이 다시 안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기운을 상징하는 자주색을 부처 자하문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김대성이 가장 많은 노력을 쏟은 곳도 바로 청운교 백운교 자하문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구푸면지가 없으니 붙여진 이름이 무색할 따름입니다. 구푸면지가 언제 없어졌는지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1924년 일제시대 때 불국사 보수공사를 마친 사진에선 연못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죠. 당시 신라에서 가장 웅장한 79층목탑을 가진 황룡사였지만 가장 아름다운 절은 불국사였습니다. 2. 지금보다 8배나 컸던 불국사. 그렇다고 불국사가 결코 작은 절은 아니었습니다. 불국사는 과거 2000칸에 이르는 광대한 절이었고 이는 현재 8배에 달하지요.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는 대웅전의 돌계단에 있는 불에 그을린 자국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가토기요마사의 군대가 경주를 점령했습니다. 독실한 법화경 신자였던 가토기요마사는 법화경을 표현한 대웅전에 경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활약은 대단했는데 불국사에서도 다량의 무기들이 발견되고 말죠. 이에 일본군은 불국사를 방어하고 약탈을 저지릅니다. 일본군이 지나간 불국사는 석가탑과 다보탑 그리고 주춧돌만 남은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100여 년간 방치되었죠. 현재 재건된 불국사는 주춧돌을 가졌던 건물들만 조선시대 영조 때 스타일로 복원한 것이지요. 그리고 최근 2019년 황금돼지의 극락전에서 숨어있는 나무돼지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아마 불을 상징하는 뱀을 잡아먹고 물을 상징하는 돼지를 조각하여 다시는 불타지 말란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 발견을 기념하여 현재도 잘 보이는 곳에 황금돼지상을 만들어뒀는데 다들 소원을 빌며 엉덩이를 만지다 보니 엉덩이가 반질반질하죠. 하지만 이 황금돼지는 임진왜란으로 불타서 다신 불타지 말라는 장엄한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 석가탑과 다보탑의 순환.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된 석가탑과 다보탑도 순환을 겪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을 보면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죠. 다보탑 한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 한 마리만 남은 사자상이죠. 일반적인 3층 석탑과 달리 사각팔각 원형으로 이어지는 불교 수행의 과정을 표현한 다보탑은 일본인들에게 경외심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도쿄의 중심지 하라주쿠의 한일합병을 기념하여 모조 다보탑을 세울 정도였지요. 석가탑에 비해 훨씬 가벼우면서도 화려해 보이는 다보탑은 일본인들의 구미를 당겼습니다. 일본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다보탑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석탑 내부에 있는 사리함이 소실되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이 깨진 돌사자상 한 마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디 다보탑의 돌사자상들은 네 귀퉁이에 각각 한 마리씩 있었죠. 문화재청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사자상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순순히 사자상을 반환했죠. 하지만 다보탑의 사자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측의 해명은 자신들도 다보탑에서 가져온 사자상이 어떤 사자상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KBS는 일본에 찾아가 사자상을 추적했는데 결국 찾아낸 건 한국에서 반출된 수많은 사자상들과 문화재들의 존재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고미술품 암시장에서 우리나라 유물들은 활발하게 팔리고 있었죠. 비로전 옆에 작은 사리탑 또한 일본에 수탈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행히 무겁고 투박했던 석가탑은 일제의 수탈로부터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 1000년을 버텨온 석가탑이 기울어졌지요. 바로 도굴꾼들이 지렛대로 석가탑을 무너뜨리고 사리함을 도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석가탑을 수리하기 위해 해체하는데 사리함이 발견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유물이 있었습니다. 기존 일본 호류지에서 발견된 세계 최초의 목판인 쇠물보다 20년 더 빠른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의 발견이었죠. 석가탑의 사리함에서 세계 최초의 목판인 쇠물이 발견되었는데 원래 다보탑의 사리함엔 어떤 보물이 있었을지 아쉬움도 동시에 교차합니다. 4. 신라시대부터 남아있는 것들. 아직 다루지 않은 불국사의 국보들이 남아있는데 바로 비로전과 극락전의 불상들입니다. 가토기요마사가 불국사에 당도하자마자 불국사의 승려들은 절에서 가장 귀한 불상들을 숨기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비로전과 극락전의 불상은 신라시대 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하지만 옮기기에 너무 크고 무거웠던 대웅전의 불상은 결국 일본군에 의해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대웅전 불상을 새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전 신라시대 때 불상들의 당당한 기백과 달리 상당히 처져 있는 느낌입니다. 신라시대의 불상들은 꼿꼿하게 가슴을 핀 다보탑의 사자상과 닮아 있죠. 신라인의 기상은 불국사 구조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불국사의 핵심 구조는 연화교와 칠보교로 이어진 극락전, 백운교와 청운교로 이어진 대웅전이죠. 그런데 대웅전은 현생을 나타내고 극락전은 내세를 나타내는데 대웅전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불교라는 종교를 믿지만 내세보단 현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신라인들의 사고관이 나타나죠. 당시 신라시대는 700여 년간 삼국시대의 긴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합쳐진 삼국의 창조력과 문화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불국사를 지을 때도 백제유민 아사다리 석가탑을 세웠으며 불국사의 아랫부분은 고구려의 그랭이 공법으로 지어졌죠. 이러한 기술력으로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는 64m의 목탑이 있었던 데 반해 경주에는 82m의 황룡사 구층목탑이 있었습니다. 또 경주의 바닷가에는 문무대왕릉을 바라보는 바닷물 위에 세운 가문사가 있었으며 경주를 내려다보는 토암살에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공석굴 석굴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신감에서 신라인들은 인도도 중국도 아닌 신라의 이상세계를 뜻하는 부처님의 나라, 불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 아닐까요? 이상 불국사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